미련 남은 거?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이 포인트만 짚으면 상대방 미련 터집니다.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플랜상담사 기훈쌤이에요. 연애 내내 뭔가 계속 불안했어요. 자꾸 부딪히고 감정은 격해지고 예민해지고. 혹시 이런 연애 해보셨나요? 특히 애착 불안이 있으신 분들이나 연애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감정이란 감정은 다 주고도 결국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그러다 헤어지세요. 근데 문제는 이별 후에 꼭 여운, 미련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안 좋아했던 걸까? 아니면 나에 대한 감정이 정말 끝났는지, 우리의 끝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아마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거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불안정했던 내 연애가 왜 무너졌는지, 그 이후 상대는 어떤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여러분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불안까지 다룰 수 있으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까지 쫙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부분 알고 가신다면 너무 소중하지만 속상하게 놓쳤던 그 사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길 보이실 거예요. 불안했던 연애, 우리가 헤어진 이유 첫 번째, 관계 안에서 무너짐을 느꼈다면 사랑해서 떠났어.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핑계처럼 들리죠. 근데 이게 실제 연애에서는 꽤 자주 일어나는 이별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건 심리학적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우리 처음 연애 시작할 때 어때요? 너무 설레고 연락 하나에 하루가 들뜨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 감정이 흔들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불안하고 예민해지고 결국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어진 거예요. 특히 불안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대가 조금만 멀어져도 이 사람 나 떠나는 거 아니야? 하고 관계보다 불안이 먼저 작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은 내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모습과 관계 속에서 불안정한 나, 이 사이의 괴리감이 커질수록 그 관계 자체를 회피하고 싶어져요. 즉 상대는 여러분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본인의 감정이 너무 벅차서 그 관계 안에서 자꾸 무너지고 예민해지고 불안해지는 자기 자신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별 후에도 상대는 확실하게 정리하지도 못하고 자신도 정답을 모르는 채 그 감정 근처를 맴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야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좋았잖아. 난 아직 힘들어.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상대에게 접근하면 결국 상대는 그때 불안이 다시 떠올라서 마음의 문을 다시는 안 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난 이제 감정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야. 너와 함께 있어도 이제는 나도 괜찮아. 이걸 정서적 안정감을 전해줄 수 있다면 상대에게 내가 떠난 이유가 이제는 사라지는 걸까? 라는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해요. 바로 그 지점이 관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 때문에 감당해야 했던 자기 자신의 불안이었을까요? 사랑에서 더 멀어져야 한다는 말, 지금 내 상대에게도 포함되는 말일까요? 헷갈린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그 사람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세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같이 분석해 드릴게요. 불안했던 연애, 우리가 헤어진 이유 두 번째, 나만 지금 힘든 게 아니다. 이별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나를 정리했겠지? 이별을 말한 쪽이니까 마음도 다 끝났겠지. 그런데 사실 이 가정부터가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별을 말한 쪽이 더 빨리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먼저 감정이 벅차졌던 사람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특히 연애 내내 감정 충돌이 잦았고 자주 흔들렸던 관계였다면 더 그래요. 그런 관계는 말다툼, 오해, 서운함, 불안 같은 감정들이 그때그때 풀리지 못한 채 계속 쌓여왔을 관계였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감정이 폭주하는 걸 감당한 여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이별은 마음이 식어서 끝난 게 아니라 감정이 더 이상 폭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세운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별 후 그 사람 마음속엔 뭐가 남아있을까요? 내가 그땐 왜 그렇게 반응했지? 우리가 정말 안 맞았던 걸까? 아니면 그냥 서로가 너무 서툴렀던 걸까? 이런 식의 반복적인 자기 반추. 한동안 이 루프에 빠져서 계속 그때를 돌아보고 자기 감정을 분석하고 상대의 반응을 곱씹게 돼요. 그리고 이건 그 사람이 아직 감정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사실 이미 감정이 정리됐다면 이렇게 되새길 필요도 없죠. 근데 이렇게 계속 생각이 돌아간다는 건 그 감정에 아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혼자 되새김질하고 있는 그 기억 속에 지금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나를 조심스럽게 끼워 넣는 것. 우리 그때 그냥 서로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너도 나도 몰랐던 게 너무 많았더라. 이건 설득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도 아닙니다. 이런 말은 상대 머릿속에 반복되던 이별 서사를 조금씩 재구성하게 만드는 문장이에요. 기억의 의미가 바뀌면 감정의 흐름이 달라지고 결국 다시 행동의 방향까지 흔들 수 있어요.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감정적으로 성숙해진 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불안했던 연애에 우리가 헤어진 이유 세 번째, 행복한 추억보다 힘들었던 기억이 먼저 떠오를 때. 상대를 떠올릴 때 마음이 괜히 먹먹할 때가 있죠. 단지 그 사람이 싫어서도 완전히 끝났다고 느껴서도 아닌데 말이에요. 좋았던 순간도 분명 있지만 너무 힘들고 지쳤던 그때 그 기분이 자꾸 떠오를 때 그때는 왜 그랬을까? 참 먹먹해지죠. 사실 그 감정 여러 번만 겪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연애가 자주 흔들렸던 관계일수록 그 기억 속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눈치 보던 내 모습, 자존감이 무너졌던 순간 나도 모르게 버럭했던 후회들이 같이 얽혀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억이 반복되면 그 관계를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피로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감정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 감정만으로는 연애를 이어가기엔 내가 너무 지쳐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안 나는 상태라는 거죠. 그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보고 싶은 사람이기 전에 그땐 너무 힘들었지 라는 기억으로 먼저 떠오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선 난 아직 너 좋아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말은 그 사람에겐 다시 그 고단했던 기억을 꺼내보게 만드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즉 판도라의 상자인 거죠. 이런 경우 진짜 필요한 건 감정을 건드리는 말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이에요.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자신을 계속 아프게 할까봐 떠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보여줘야 하는 건 그 사람과 함께해도 이젠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편안한 사람으로 성장한 내 모습입니다. 그때 기억이 아프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 마음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나의 이미지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지금의 내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석될지, 이건 사실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정이 얽힌 상태에선 판단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그 해석은 객관적인 시선이 있어야 방향 잡기가 수월할 거예요. 지금 감정은 남아있고 아팠던 기억도 남아있다면 그 중간에 있는 이 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이 이야기해봐요. 그 작은 한마디 돌아오게 만들 수도 있고 끝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우리 이야기 편하게 적어주세요. 자, 오늘은 불안한 연애, 그 이유와 방향에 대한 3가지 쭉 짚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또 내가 보고 싶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할 만한 컨텐츠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면 만들어서 가져올 테니까 가득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